네, 코스닥 1200 시대를 기원하며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키워드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웰컴 코리아입니다. 한국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글로벌 빅파마가 오늘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죠. 기사와 관련주들 짚어볼 거고요. AI의 폭발적인 수요로 팔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산다는 반도체 쪽 얘기. 오늘은 대만의 유명한 IT 기사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흘러가의 역사적입니다. 유명한 영화 멘트인데 과거 역사적인 흐름에서 우리는 또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안 그래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강한데 단독 기사와 함께 비만 치료제 쪽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생산이 될 예정이다. 오늘 많은 경제 방송에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원료 측면에서는 SK그룹과 손을 잡습니다. SK팜테코의 자회사인 SK바이오텍이 세종시에 위치한 신공장에서 마운자로의 원료인 펩타이드를 생산하게 됩니다. 현재 SK팜테코는 자회사 SK바이오텍을 통해 세종 명학산업단지에 대규모 펩타이드 원료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 일라이릴리 본사 직원 4명이 이 공장에 2주 가까이 상주하며 설비 실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SK팜테코 측은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공장 설계 단계부터 일라이릴리와 파트너십이 논의가 됐으며 현재 CDMO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IT캠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투자텔미에서 지난 9월 23일 일라이릴리 관련 비만 치료제라는 연골고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캠도 충북 괴산에 새 공장을 짓고 있는데 SK바이오텍과 증설 일정이 동일하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장에서 신사업 중에 하나인 비만 치료제 원료 올리고펩타이드가 본격 생산이 됩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IT캠의 올리고펩타이드 원료가 SK바이오텍과 팜테코로 가서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로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시 이제 기사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 이렇게 CDMO 체제에서 SK그룹과 원료를 생산하고 완제품은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펩트론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라이릴리는 펩트론이 보유한 장기 지속 플랫폼 이 스마트 대포의 기술 평가를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펩트론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이벤트 다음 달 7일 본 계약 여부가 결정이 될 계획입니다. 네, IT캠과 펩트론 오늘 모두 주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T캠은 장 초반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 17% 넘게 오르고 있고요. 펩트론도 오늘 물론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 고점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10% 넘게 오르며 3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텔레방에서 덕산테코피아가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SK팜테코의 의약품 중간체를 납품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오늘 오전장부터 꾸준하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아서 그냥 멘트로만 살짝 언급을 드릴 거고 덕산테코피아가 OLED 반도체 2차 전지 소재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의약품 중간체 사업부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 3분기에 실질적으로 중간체 의약품 매출이 52억 원 발생했다라는 게 분기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역시나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한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반도체 쪽 얘기입니다. 대만의 IT 전문 매체인 디지타임스의 단독 보도인데요. 인공지능 AI 열풍이 반도체 시장에 그야말로 역대급 공급난을 불러오고 있죠. 지금 2026년에 생산될 메모리 반도체 물량까지 사실상 전량 매진이 됐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돈 보따리를 들고 반도체 공장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이른바 CSP들이 메모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6년 메모리 제조사들의 생산 능력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통상적인 단기 계약 대신에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웃돈을 주고서라도 계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를 지원해 줄 테니까 2027년, 2028년 물량까지 우리에게 달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의 메모리 업계 거물들도 관련해서 이제 멘트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을 따내는 곳은 국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경기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물량 확보가 최우선인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금 현물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고평가지만 계약가는 아직 저평가라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계약가가 50%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제조사들은 현재 일반 메모리보다 AI 전용인 HBM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이 완공이 돼도 메모리 쪽은 실제 물량이 쏟아지려면 빨라야 2027년 하반기가 돼야 합니다. 결국에는 2026년에는 신규 공급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관련해서 테린이 아빠의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상당수의 디램이 서버용으로 쏠릴 거라서 서버용 기판이 좋고 그리고 기존 장비에서 이 소모성 소재들이 또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쪽에도 좋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다들 기판이나 소재를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 제가 쭉 뽑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오늘 솔직히 시장의 수급은 바이오와 로봇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했었던 기판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삼성전기가 모두 1에서 2%대 조정 흐름을 받고 있고 솔브레인이 오늘 갑자기 또 튀어오르네요. 소재 쪽에서 대표되는 종목인데 6% 넘는 강세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업황 스토리 변한 게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과 함께 분위기가 달아오른 코스닥 시장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코스닥이 또 언제 강했지라는 물음에 KB증권 리포트는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코스닥 랠리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왜 연말 연초에 강할까요? 2000년 이후에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월은 코스닥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강세를 보였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1월 효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대외 환경인데 최근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그 온기가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 확대로 연결되는 경향이 또 있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고 미국과의 키 맞추기 장세가 국내 코스닥 시장의 반등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모멘텀은 정책 자금입니다. 오늘 12월 10일 미국의 FOMC가 열리는 날 한국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합니다. 약 15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자원이 마련이 되는데 이 자금이 12월부터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수급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을 밀어올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죠. 일단 오늘 21선 위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지수는 강세 흐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3%대 급등 흐름이고요. 지수는 910선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풀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뉴스와 재료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도 제가 휴머니 로봇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종목을 좀 보시면은 관련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이 코스닥의 정보 정책이 좀 가시화되다 보니까는, 로봇주가 또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CT 보고서를 좀 보시더라도 내년도의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 지수급의 성장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지수급의 성장 단계는 뭐냐면은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이 넘어섰을 때는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제곱 단위로 성장한다는 말하는 건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이 연말부터 지금 양산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이번 연도에 2배가 되는 거고요. 그 후년에는 또 4배가 되면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죠. 실제 중국의 샤오펑 같은 경우는 이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면서 일단 내년도에 또 양산을 예고하고 있고 사실 미국의 테슬라, 피규어 이런 것을 비롯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유인트리 로봇, 유비테크, 엣지봇 이런 기업들이 이미 뭐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3,000대에서 5,000대, 10,000대까지도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적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숫자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그냥 어떤 그 테마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자동차 밸류체인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량 생산 기술이 있다 보니까는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이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HL 만도 같은 경우도 이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3분기부터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고 했고, 이 12월 달에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이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부여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정부가 또 천스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어떤 스폰스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니까는 이 연기금이 또 코스닥의 주식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까지 좋아지면서 이 외국인까지 큰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 로봇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급등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봇 안에서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로봇주로 접근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현재가가 지금 45,550원인데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범용 실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 말 그대로 범용이다 보니까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좀 쓸 수 있다, 어디다 갖다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밀도 지도를 작성해서 위치를 추정하고, 이 로봇 형상을 고려해서 이제 부드러운 주행을 지원하다 보니까는, 뭐 병원이나 PC방, 뭐 물리센터,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그 자율주행 로봇 주행 성능을 최적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유니티 로봇과 협약을 하면서 지금 중국 유니티 로봇의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니티 로봇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클리어패스트, 로보니크 이런 로봇 기업들 20개 이상의 글로벌 로봇 제조사하고 또 이 제조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 범용 실내 주행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 로봇들이 많이 양산이 되면 양산이 될수록 그에 들어가는 솔루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이 클로버시고 이미 뭐 유니트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클로버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클로봇은 5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4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보니까 지금 수익률 1위는 단연 로봇이고요. 2위와 3위에 D&D 파마텍, 보로노이, 나란히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마지막으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온코닉도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급등이 들어가고 있죠. 일단 신약 후보물질 네스파립이 이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게임 체인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또 올라가는 이유를 보시면 정부 정책의 주인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이번 연도 보시면 코스피는 정말 많이 올랐지만 이 코스닥은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정부가 코스닥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오늘 보시면 바이오 기업들하고 로봇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코닉 테라피틱 같은 경우도 이 신약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급등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오늘도 사실 코스닥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주도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 정책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바이오와 로봇, 이 기업, 이 섹터에서 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쉽게 분석해야 될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